정치권이 13월에 세금 폭탄으로 변해버린 연말정산을 놓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의료비와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세금을 돌려받기는커녕 더 내야 할 직장인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을 가라앉힐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 갖죠. 먼저 새누리당 나성린 수석정책위 부의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작되자마자 이른바 세금 폭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13년 여야가 세법 개정을 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이번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법이 통과됐을 때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야당에서 일부 많이 축소된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정치적 이슈하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불만이 커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득계층별 또 개인 특성별로 그 축소 정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정부 예측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세부담이 높아졌거나 또 개인별로 예상보다 세부담이 더 높아졌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많이 축소된 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이제 주위에 이제 모의정산 많이 해본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많네요. 이를테면 세액공제로 하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세금이 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부와 여당은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죠. 네. 정작 현장에서는 이제 5,500만 원 이하 소득자들도 세금이 많이 늘었다. 이런 불만이 큰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익 본 사람들은 조용히 있고 이제 손해 본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많이 제기하는 것이죠. 또 언론도 거기다 초점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그때 이 안을 내놓을 때도 5,500만 원 이하에서는 평균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고안한 것이죠. 그렇지만 개인 특성에 따라서는 뭐 가족 수라든지 또 독신이냐 아니냐 또 소득 항목에 따라서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했고요. 근데 현재는 늘어난 사례만 집중적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면밀한 사항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늘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손해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연봉이 5,500 이하인 사람들 중에? 아마 좀 가족이 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자녀가 많은 사람들, 또는 독신자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독신 가구, 다자녀 가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말로 따져 보니까 1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가 이제 혜택이 없어지거나 줄면서 부담이 늘어난 경우가 많네요. 네네. 1인 가구인 경우는 연봉이 3천만 원이든 7천만 원이든 1년 전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른바 싱글스 논란인데요. 이것도 이제 개인 특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축소된 분들만 지금 계속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그렇게 지금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자녀 공제가 줄어버린 것인데 이게 얼마나 줄어든 건가요? 지금 언뜻 제가 지금 보기는 다자녀 쪽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지기도 합니다.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으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출산을 장려하면서 다자녀 공제가 줄어버리면 이제 서민들 입장은 뭐 정부 정책이 상충된 것 아니냐 이런 불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보긴 하는데요.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 부담은 복지 혜택과 동시에 봐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받는 건 안 보고 내는 것만 자꾸 보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보육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근로장려세대 등 복지 혜택이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세부담 증가는 자기가 받는 이 복지 혜택 증가와 비교해서 순증가 여부를 따져야죠. 지금 굉장히 복지 혜택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5,5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세금 부담이 혹시 늘어나더라도 이 복지 혜택 받는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따져보면 순증가가 순혜택이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러한 부담들이 증세로 연결되는 것이고 복지가 많다고 해도 결국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국민들 불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그때 말한 증세라는 건 뭐냐면 본격적인 증세란 말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인상을 통한 본격적인 정책을 말하는 것이고 박근혜 정부가 세금 확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죠. 다시 연말정산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러면 다자녀 공제를 줄인 것은 고쳐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 건가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제 고쳐야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됩니다. 복지 혜택 측면도 보고 해가지고 다자녀가 정말 부담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출산 장려 정책에 어긋나는 것이죠. 예. 그건 고쳐야죠. 그리고 연봉이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의료비와 네.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 가정들은 환급받을 돈이 상당히 줄었다 이런 불만도 있네요. 대체로 이제 의료비,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가정들이 7천만 원 소득이 아마 넘는 가족들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소득이 높은 분들은 이번 이제 그 세액공제로 전환할 때 세금을 많이 내게 지금 고안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뭐 의료비도 만약에 소득이 높지 않은데 중병에 걸려서 만약에 의료비가 많이 높아졌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겠죠. 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좀 의료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이제 뭐 의료비랑 교육비는 소득이 많건 적건 많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아이도 많고 뭔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지 않냐.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현행 방식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옳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근데 우리 그때 우리 당에서도 왜 이렇게 복잡한 걸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냐 했는데 정부 의도는 굉장히 좋은 의도예요. 그렇게 바뀐 이유는 세제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소득공제는 고소득층한테 유리하다는 겁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감면이 훨씬 크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소득 계층에 일적으로 되는 세액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세제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겠다는데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건 야당도 마찬가지죠. 세제 지원을 하는데 형평성을 높이겠다는데 우리가 반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고소득층 중심으로 세금이 더 늘어나도록 만들었다 이러는데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산층 이하에서 만약에 예.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최경환 경제부 총리가 관련 뭐 그 기자회견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나성님 네네. 부의장님도 환급액 축소 문제 있다면 상응 조치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그럼 네네. 어떤 조치가 검토될 수 있을까요? 이번 목요일에 이제 마지막 소득 연말정산 마지막 날이거든요. 예. 그거 지나면 이제 쭉 자세한 상황이 이제 나올 겁니다. 예. 그걸 보고 저희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죠. 아하, 자세히 이제 실제 과정을 보고 어떤 세밀하게 조정을 들어가겠다. 또 특히 이제 정부 정책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다자녀 경우라든지 이제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형평성을 위해서 이제 기존의 어떤 네네.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다. 이러면서 네네.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야당에서 이제 지금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법인세 인상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은 특혜받고 있다. 서민들은 세금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이 논지인데 그렇다면 이 법인세 인상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예. 법인세를 이제 높일 수가 있죠. 그러면 금방 세수가 더 들어오긴 합니다. 예. 근데 이것이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에 자꾸만 뭐 세금을 많이 줄여줬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대기업, 중소기업 다 줄여드렸는데 대기업은 이미 다 원상 회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최저한세율을 많이 높였고 대기업 경우에 비과세 감면을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대폭 축소해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인하해준 거는 거의 다 회복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그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고 네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세금 폭탄을 막으려면 일단 세액공제를 높여야 한다. 그래서 네네. 15%에서 20%로 5%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뭐 그 방법도 저는 뭐 듣고 있는데요. 예. 뭐 존중합니다. 근데 지금 세액공제율이 15%하고 12%가 있습니다. 예. 이것을 일률적으로 높이게 되면 세수 손실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면세자 비율이 높아집니다. 지금 소득세의 경우에 40% 가까이가 소득세 한 푼 안 내는데 이걸 높이면 또 면세자 비율이 또 높아지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걸 높이면 고소득자도 같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산층 이하의 문제에 좀 한정하는 대책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 세밀하게 따져야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나성린 수석정책위 부의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쪽의 입장과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조세소위 간사시죠. 홍종학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13월에 보너스가 올 들어서는 13월에 세금 폭탄이 됐다. 이런 불만이 거세고 앞서 나성린 의원에게 드렸던 질문과 같은 질문이네요. 자, 여야의 잘못된 합의로 인해 벌어진 예견된 일이다. 이런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요. 그것을 이제 막지 못한 데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언론에서도 거의 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제가 기자들에게 아니 기자들 당신들 세금이 오르는데 왜 이런 걸 보도를 안 하느냐 그렇게 하소연까지 하고 예. 그 국회에서도 제가 아주 강력하게 반발한 것을 다 속기록에 남겨놨습니다. 예. 그냥 제가 역사를 위해서 기록을 남겨놓겠다. 이건 잘못된 세제 개편이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 지금 이제 나성민 의원님께서 지금 와서 변명을 하십니다마는 예. 정부와 여당은 확신범입니다. 부자 감세를 철회하지 않겠다. 재벌의 법인세는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 그다음에 재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특혜를 주겠다. 재벌의 비과세 감면은 조금도 줄이지 못하겠다. 예. 대신에 서민 증세는 계속하겠다. 금년도에 담배세 오른 거 아닙니까? 예. 그 작년도에는 바로 이렇게 중산층 세금 올렸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세금 올라온 것 중에 식당들의 부가가치세 올리는 것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인지세, 그 10만 원짜리, 만 원짜리 문화상품권의 인지세도 올리는 걸 가져왔고요. 예. 그 다음에 폐지 할머니들의 그 세금까지 올리는 그런 세금들을 지금 매년 계속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예, 정부에서. 의원님 그러면 당시 이런 사태를 다 예측하신 건데 그런데도 네. 야당도 사실상 합의를 해주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31일 날 이게 통과가 됐고요. 예. 이거 됐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예산하고 부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이게 타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 이른바 얘기하는 대로 국정이 마비가 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이거는 안 되는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다수를 밀어붙이니까 예.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거고요. 없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그 국회법을 인용을 해서 저희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 담배세 같은 경우는 통과시킨 겁니다. 예.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름 밀어붙이고서 지금에 와서 야당의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보시게 되면 지금 예. 그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매년 이렇게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중산층 세금을 가져올 겁니다. 구체적인 또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이제 앞서 나성민 의원은 이제 환급액이 줄어든 이유는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 징수를 적게 해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고 또한 이제 소득공제 형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환급액이 축소되더라도 중산층 이상에서 많이 축소되고 서민층 축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저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그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냈다가 마지막에 많이 돌려받는 방식을 적게 내고 적게 돌려받는 식으로 바꾼 것은 2012년도 박지원 장관 당시의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얘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이미 작년에도 그렇게 된 거고요. 금년에는 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넘긴 것이 이렇게 지금 중산층에 크게 부담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은 당시에 속기록을 보면 나옵니다만은 이제 조세소의 속기록이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예. 이미 당시에 다 이게 예측이 됐던 거고요. 5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인원이 늘어난다. 어떻게 수백만 명의 세금을 이렇게 늘릴 수가 있느냐고 저희가 강력하게 반발을 했던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서민들이 부담하는 실질적인 세금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늘어난 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부 계층의 경우에는 이익을 보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율이 한 6% 되는 아주 이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6% 환급을 받다가 12%, 15% 환급을 받으니까 예. 이제 이익을 좀 보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수 이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저희가 납득할 수 없었던 게 당시에 그렇게 급작스럽게 변경하지 말고. 예. 일부분만 그렇게 이것을 정부가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일단 소득공제 같은 거 일부분을 세액공제로 돌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출산 정책을 위한 다자녀 가구 공제라든가, 예. 혹은 이런 의료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하자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자. 네, 이렇게 급작스럽게 할 필요가 없는데 정부 예. 입장에서는 세수 부족이 있으니까 그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자기네는 아주 조금도 물러설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법인세는 조금 더 늘릴 수 없다고 하는 성역 때문에 지금 매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정부 여당이 지금에 와서 저렇게 발뺌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 측은 복지도 늘어났다. 그 복지를 받는 게 있는데 그 세금 내는 것만 생각해서 아우성인 상황이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이제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죠. 지금 그 복지 늘어난 거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예. 지금 세수 부족은 부자 감세로 인해서 이명박 정부의 100조 원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거의 100조 원 이상이 줄어든다고 저희가 지금 추산을 작년에 제가 했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만약에 그 부자 감세를 원상 복귀만 하면 5년간 100조 원 정도가 추가 세수가 생기는데 이렇게 중산층에 증세를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나성인 의원 얘기는 법인세 더 올리면 경제 위축된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 정부는 확신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세는 조금 더 늘릴 수 없다. 그걸 넣으면 경제가 주로 위축된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법인세 감세를 했는데 예.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예. 잘못된 정책을 저렇게 재벌들이 계속 특혜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상의 정경유착이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의원님 시간이 좀 없는데요. 당장 그럼 무엇부터 고쳐야지 서민 부담이 줄까요?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예. 당시에 이걸 급작스럽게 가니까 일부를 가자. 그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 당시에 그 의료비가 발생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예. 이것까지 증대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는 소득공제가 옳다고 보고요. 예.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정부가 밀어붙인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세액공제율을 좀 높이게 되면 예. 조금은 쉽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세액공제율을 높여야 된다.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이었습니다.